밤의 서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조용한 공포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이 놓쳤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당신에게 먼저 찾아올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초봄의 산자락은 아직 차가웠다. 남해에서 올라온 바람이 능선을 스치며 말없이 나무들의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김호진 씨는 아침 해가 들기 전부터 산에 올랐다. 평생 등산을 하며 살아왔고 이 정도 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 몸을 풀 겸 매일 오르는 산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아침인데도 나무 아래가 이상하게 어두웠다. 불빛을 줄인 것처럼 산자락 전체가 한 단계 낮은 색으로 덮인 느낌. 사람이 보기에도 분명 밝아야 할 시간인데 꼭 해가 늦게 뜨는 날처럼 산의 아래쪽만 묘하게 흐렸다. 호진 씨는 오늘은 날씨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둠이 무엇 때문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한 채였다. 산행 초입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귀에 닿는 공기가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50대, 60대 분들도 다 아는 감각이 있다. 오래된 방 안문 틈에서 바람이 허하게 스쳐 들어올 때처럼 어딘가 구멍이 뚫린 듯한 공기. 그런 느낌이 산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 위험할까 싶어 호흡을 고르고 발을 맞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멎었다. 산은 너무 조용했다. 조용해서 자기 발소리만 산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그때였다. 멀리 능선의 중간쯤 되는 곳에 사람 하나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흰색인지 회색인지 모를 옷차림. 머리는 길어 보였고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새벽 산길의 여자라니. 이 시간대에 혼자? 보통 등산객들은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혹시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말이라도 건넨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진 씨는 먼저 올라간 사람이겠지. 이렇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5초, 10초, 15초. 바람조차 없는 그 능선 위에서 그 여자는 딱 나무처럼 붙어 서 있었다. 뒤돌지 않은 채. 조금 찜찜했지만 산에서 사람을 보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호진 씨는 조금 더 올라가 그 여자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발자국이 없다. 눈이 녹은 지 얼마 안 된 흙길. 사람이 걸어갔다면 흙이 눌린 자국이 당연히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 발밑에는 흙이 눌린 흔적도 흩어진 자갈도 밟고 지나간 흔적도 단 하나도 없었다. 정말 바로 순간이동해서 서 있는 것처럼 흙이 깨끗했다. 그제야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평생 공포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가 움직였다. 뒤돌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의 발밑 그림자가 먼저 위로 끌려 올라갔다. 여자가 움직이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흙먼지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림자가 흐물흐물 산 위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여자 몸에서 그림자가 먼저 떨어져 능선 위로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뒤를 여자 몸이 천천히 따라갔다. 그림자가 먼저 걷고 여자가 뒤따라오는 모습. 보통이라면 그림자는 항상 몸 아래부터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림자는 한 박자 먼저 앞서 있었다. 호진 씨는 갑자기 다리가 굳었다. 등산 경험이 많아도 몸이 굳는 공포는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온다. 그 여자는 여전히 뒤돌지 않았다. 단지 능선 위쪽으로 그림자를 먼저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앞에서 들리는 것도 옆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었다. 호진 씨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산길엔 자신밖에 없었다. 근데 발자국 소리는 계속 났다. 앞에서 보였던 그 여자는 아직도 등만 보이고 서 있었다. 그림자는 또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는 자기 발소리보다 반 박자 빨리 무언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발 없는 발소리 같았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그 여자가 아주 조금, 진짜 머리카락이 흔들릴 정도로만 고개를 움직였다. 하지만 뒤돌지는 않았다. 고개는 여전히 앞쪽 능선을 향한 채 단지 머리카락 사이로 귓불만 보일 정도로 아주 조금만 움직였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산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리고 말했다.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닌데, 입을 연 것도 아닌데 그 여자의 방향에서 들리는 목소리. 거기 왜 왔어요? 귀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호진 씨는 이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뭔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기운.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그런 막연한 공포감.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능선 아래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뒤돌지 않은 채. 그리고 여자의 그림자는 그보다 먼저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림자가 먼저 다가오고 여자의 몸이 그 뒤를 따라오는 형식. 호진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그림자가 자기 발치 바로 앞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먼저 도착하고 여자는 아직 한참 위에 서 있었는데도 그 그림자가 호진 씨의 발끝을 살짝 덮는 순간 여자는 아직도 뒤돌지 않은 채 속삭였다. 보였네. 당신은 보였네. 눈도 입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이 귀에 직접 들어오는 듯 울렸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있던 호진 씨는 자신의 발끝을 덮은 그 그림자가 흔들리는 걸 눈으로 봤다. 그림자는 사람 발 모양이 아니었다. 뭉개진 모양. 사람 발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손바닥이 길게 늘어진 형태로 땅을 쓰다듬는 것 같은 그 그림자가 살짝 그의 발등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온몸을 누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었다. 그 순간 멀리 위쪽에 있던 그 여자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 뒤돌지도 않은 채 마치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듯 등이 움직였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기괴하게 느껴졌을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숨을 들이마셔도 등은 아주 적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 여자의 등은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기엔 너무 크게, 너무 오래 들썩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천천히 능선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발끝이 땅을 살짝 스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녀가 내려오는 속도는 걸어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졌다. 뭔가 끌려 내려오는 느낌, 혹은 뒤에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 사람 발걸음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그림자는 이미 호진 씨 주변으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여자의 몸이 뒤따르는 그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아저씨? 남자 목소리였다. 중년의 목소리. 그 순간 그 여자의 몸이 멈췄다. 그림자도 멈췄다. 마치 누가 자신을 불렀다는 걸 등으로 듣는 것처럼. 그 아래쪽에서 올라온 사람은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50대 남자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 남자가 다가올수록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주민은 능선 위쪽에 서 있는 여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근데 아저씨, 왜 여기 혼자서 서 계세요? 호진 씨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죠? 그 주민이 고개를 들었다. 능선 중간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분명히 볼 수 있을 위치였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자요? 어디요? 아무도 없는데요. 순간 호진 씨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등 돌리고 서 있는 사람. 저기 보이잖아요. 주민은 계속 말했다. 아저씨,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때 호진 씨는 얼굴이 급격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자신만 보이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자기한테만 보이도록 일부러 숨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 주민은 호진 씨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날씨도 좀 흐리고 어두워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래까지 같이 내려가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능선 위쪽에서 낙엽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소리가 스르륵 하고 들렸다. 너무 크지 않은 소리. 하지만 사람이 몸을 돌릴 때 나는 소리였다. 호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그 여자가 드디어 몸을 돌린 것을 알았다. 그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낙엽이 바람 없이 사람의 움직임으로만 흔들릴 때 나는 소리. 그건 평생 산을 다닌 사람이라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등지고 있었다. 근데 몸만 앞을 보도록 틀린 것이었다. 고개와 얼굴은 뒤를 보고 있는데 몸은 앞을 향한 기괴한 자세. 사람의 관절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각도. 그 순간 그 여자의 그림자가 갑자기 넓게 퍼졌다. 마치 몸에서 이탈해 산비탈 전체를 덮을 듯한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넓어진 그림자가 주민의 발밑까지 닿았다. 하지만 주민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림자를 느끼지도 못하는 듯 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이제 진짜로 천천히 서서히
부자연스럽게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다가 고개가 90도 이상 돌아간 순간 호진 씨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그 여자의 얼굴엔 눈이 없었다. 입도 귀도 없었다. 민얼굴처럼 매끈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흉내낸 것 같은 얼굴. 호진 씨가 숫제 주저앉을 만큼 무서웠던 건 얼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 얼굴이 비어있는 채로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눈도 없는데 시선이 느껴졌다. 그 여자는 그 빈 얼굴로 입모양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냈다. 왜 봤어요? 당신은 왜? 그 목소리는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다.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리는 아주 낮은 울림. 그 주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아저씨,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라며 팔을 붙잡았다. 그때 그 빈 얼굴이 흐물흐물 웃는 모양으로 변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돌아가지 마요. 그날 산에서 내려온 뒤 김호진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 여자가 한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다. 왜 봤어요? 목소리도 아닌 머릿속 깊은 곳에 울리던 그 소리. 그는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서 살얼음 같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은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자 집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이상하게 조용함이 낯설었다. 혼자 사는 집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상했다. 그 조용함 안에 뭔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는 멈춰 섰다. 거실 바닥에 흙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 산에서 묻어온 흙인가 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그 흙은 그가 신었던 등산화 색과 달랐다. 자신은 붉은 흙길을 걸었는데 지금 바닥에 떨어진 흙은 검었다. 젖은 숯가루처럼 축축한 검은 흙. 그는 내가 밟아서 떨어졌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그 흙은 현관이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며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이어지는 선처럼 검은 흙이 작게 아주 작게 흩어져 있었다. 누가 여기서 걷고 간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호진 씨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착각 아니냐는 말만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순간 그는 창문 바깥에서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소리가 난 것도 실루엣을 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 있는 느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감은 더 예리해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베란다 창문 너머 밖의 풍경을 바라봤다. 누구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 벽에서 스르륵 하고 무언가 지나가는 감각이 들었다. 소리가 아니라 기운이었다. 이상한 한기가 천천히 침실 쪽으로 흘러갔다. 그는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 밑으로 아주 얇게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길쭉한 선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보면 흔들릴 때마다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실루엣 같았다. 그 순간 산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숨을 삼키는 순간 문틈의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문 뒤쪽에서 또 왔네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목소리가 아니다. 귀에 꽂히는 소리도 아니다. 그 여자가 산에서 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도망치듯 문에서 뒤로 물러났다. 침실 안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면 뭐가 나오는지 알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호진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하려고 했으나 현관 앞에서 멈춰섰다. 문 앞에 어제와 똑같은 검은 흙이 떨어져 있었다. 작은 알갱이들이 발자국 모양 없이 흩어져 있는 상태. 발자국이 있다면 누가 걸어 들어온 것이겠지만 흙은 일정한 간격도 없이 허공에서 떨어진 먼지처럼 바닥에 퍼져 있었다. 그가 집 안을 둘러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거실 벽 한쪽에 마치 누가 손으로 쓸어내린 듯 길게 긁힌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 모양은 없었다. 각 끝이 흐물흐물 퍼진 선. 그는 이건 사람 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선은 침실 문 바로 옆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호진 씨는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마음이 불안해서였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그는 결국 그날 산에서 본 여자 이야기를 털어놨다. 친구는 처음엔 웃었다가 이내 표정이 굳었다. 야, 너 그 산 알아? 거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말 나온 적 있어. 비슷한 말?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 실루엣만 보였다는 사람들 많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그 여자한테 그림자 먼저 움직이더라. 이런 소리 했어. 호진 씨는 입이 굳어졌다. 친구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 본 사람들 특징이 있어. 뭔데?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대.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그 말이 끝나자 호진 씨는 술맛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에 불을 켜지 못했다. 왜인지 불을 켜면 무언가를 보게 될 거라는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런데 그림자가 있었다. 불을 켠 적도 없는데 거실 한가운데 미세하게 움직이는 길쭉한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서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만 있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긴 내려오지 말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자 그림자가 한 번 파동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침실 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문을 닫아도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천천히 확실하게 공간을 채웠다. 집은 변한 게 없는데 집의 분위기가 변했다. 오래된 집에서도 느껴지는 그 특유의 눌린 공기.
귀가 먹먹한 정적. 문틈 사이에서 서서히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거실 바닥, 복도, 침실 문 아래. 항상 어느 자리에든 길고 얇은 그림자 하나가 붙어 있었다. 호진 씨는 그림자가 두려워 빛을 켜지도 끄지도 못했다. 불을 켜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움직였고 불을 끄면 그림자가 더 크게 늘어났다. 둘 중 아무것도 그를 살려주지 않았다. 새벽 2시쯤 그는 갑자기 어떤 기척에 눈을 떴다. 누가 방 안을 가로질러 천천히 걷는 느낌. 소리가 난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기운이 바닥을 눌러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자세히 표현하자면 누군가 발바닥이 아닌 긴 무언가를 끌고 지나가는 듯한, 마치 천을 끌거나 긴 팔을 끌며 걷는 것 같은. 그는 숨을 삼켰다. 눈을 뜨면 안 된다는 생각과 눈을 뜨지 않으면 더 위험할 것 같은 모순된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실 문 쪽을 봤다. 문 아래 틈 사이로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늘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호진 씨는 본능적으로 담요 끝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문틈 아래에서 그림자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정적, 침묵, 숨조차 죽이는 어둠. 그러다 그림자가 조금씩 올라왔다. 문틈 위로, 문 표면으로 천천히 기어오르는 것처럼. 문을 타고 올라가는 어둡고 얇은 선 하나. 그 선은 문고리 근처까지 올라오더니 그 자리에서 한번 크게 떨렸다. 마치 누군가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쿵. 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저벅하는 느낌이 울렸다. 소리가 아니라 문 너머 기운이 움직이는 느낌. 그 다음 순간 문이 바깥에서 안으로 살짝 밀렸다. 찰칵. 문고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쥐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문은 틀림없이 혼자 열고 있었다. 바람도 없었고 집에는 그 혼자뿐이었지만 문고리는 점점 더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번에 돌지 않고 누가 서툴게 천천히 맞춰 돌리는 것처럼. 그리고 문이 1cm 정도 열렸을 때 그는 그 안쪽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 어둠이 있었다. 그 자체로 빛을 차단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삼키는 덩어리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마치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이 없어도, 입이 없어도, 기척이 없어도 거기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기척. 산에서 그 여자를 보았던 그 순간과 똑같았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다. 누구세요? 그러자 대답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림자가 하나 문틈 아래서 흘러내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에 부딪히며 흐트러졌다가 다시 형태를 잡았다. 그리고 그림자가 천천히 침대 쪽으로 향했다. 그는 담요를 덮고 몸을 움츠렸다. 그림자는 침대 아래에 멈췄다. 그리고 침대 밑이
한번 크게 숨을 쉬듯 부풀었다.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큰 존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그 들숨이 침대 매트리스까지 진동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어둠은 더 진해졌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거실에도 있고 복도에도 있고 침실 문 옆에도 있었다. 어디든 그 여자가 지나갈 법한 자리마다 그림자가 살아 숨쉬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있었지만 밝은 불 아래에서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림자는 빛 아래서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림자 주변의 공기가 기묘하게 떨렸다. 빛을 먹듯 어둠이 천천히 번졌다. 그는 거실 끝에서 그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보이지 않아도 똑같은 기척이 있었다. 그 여자가 뒤돌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서 있는 느낌. 산에서와 똑같았다. 그날 밤 드디어 그 여자가 움직였다. 소리 없이, 발자국 없이 그림자가 먼저 현관 쪽에서 천천히 밀려왔다. 그리고 그 뒤를 여자의 기척이 느릿하게 따라왔다. 산에서처럼 그림자가 먼저 몸의 기운이 그 뒤를 따라오는 방식. 그림자는 거실 바닥에 긴 선을 만들며 천천히 호진 씨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림자가 그의 발밑까지 닿았을 때 집 안전체에서 한 줄기 낮은 속삭임이 한꺼번에 울렸다. 회 돌아왔네. 그 소리는 여성이 아니었다. 남성도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산의 바람과 집의 어둠과 그림자 그 자체가 섞여 내뱉는 목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속삭임 뒤 집 전체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정말 미세하게 집이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다음 날 저녁 호진 씨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동네 목욕탕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숨을 멈추고 말았다. 현관 바닥 위에 어둠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림자 같기도 하고 젖은 얼룩 같기도 한데 빛을 비추면 사라져야 할 그 얼룩은 오히려 빛 아래에서 더 선명했다.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이 바닥을 덮고 있는 느낌. 그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저 문 앞에서 멈춰 현관의 어둠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어둠이 작게 아주 작게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그 안에서 숨을 쉬는 듯 그는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한 발 내디뎠다. 발바닥에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미묘하게 스쳤다. 그 순간 집 안 깊은 곳, 거실 끝 어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공기가 먼저 움직였다. 방 안 공기가 사람이 지나갈 때처럼 조용히 갈라지며 흔들렸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아주 낮고 길게 끌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공간 자체가 숨을 쉬는 느낌.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 누가 있는 거지? 그때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어딘가 금간 유리처럼
흐릿하게 울리는 속삭임이 들렸다. 여긴 원래부터 있었지. 그는 거실 불을 켜려다가 멈춰섰다. 왜냐하면 불을 켜기 전에 거실 한가운데 사람의 뒷모습 같은 실루엣이 서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빛을 켜지 않았는데도 그 실루엣은 분명히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몸의 방향은 분명 벽을 향해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아직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만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실루엣은 가만히인데 그림자가 혼자 움직이는 기괴한 형태. 그는 숨을 멈췄다. 그러자 그 실루엣이 아주 조금 등 부분만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말했다. 봤죠? 또 봤네. 그 소리는 거실에 있는 실루엣이 낸 것이 아니라 침실 방향에서 들렸다. 즉, 목소리와 실루엣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거실에는 뒤돌지 않은 채 서 있는 실루엣이 있고 침실에는 목소리만 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 했다. 그는 순간 되돌아 나가고 싶었지만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현관문이 스르륵 혼자서 닫혔다. 잠긴 것도 아니고 쿵 닫히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밀어닫듯 자연스럽게 닫혔다. 사람이 닿는 듯한 그 흐름. 그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다.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들어온 것이다. 거실의 실루엣이 움직였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돌린 것이 아니라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반대쪽으로 기울였다. 마치 자기 몸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그 순간 그 실루엣의 아래에서 그림자가 분리되어 거실 바닥을 따라 앞으로 길게 뻗었다. 그림자는 바닥을 버둥거리듯 흔들렸다. 그리고 그림자는 부엌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실루엣은 가만히 있고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는 그 익숙한 장면. 그는 산에서 보았던 광경이 그대로 재현되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갑자기 부엌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접시도 아니고 기물도 아니고 발소리도 아니었다. 어딘가 무거운 천조각 같은 게 바닥에 내려앉는 느낌. 그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 꺼진 부엌 안. 그림자 하나가 부엌 문 아래에서 살얼음처럼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그의 발치까지 조금씩 다가왔다. 그림자를 밟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이 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림자는 발끝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각 소리가 났다. 산에서 들렸던 그 발 없는 발소리.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 주위의 공기가 마치 사람의 손처럼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느낌. 그때 거실의 실루엣이 아주 조금 고개를 뒤로 돌리려는 듯 움찔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과 동시에 침실 쪽에서 속삭임이 울렸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집 안전체의 공기가 한순간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둠이 벽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소리, 집 전체가 한번 크게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묵직한 울림. 그림자가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진 무언가가 집안에서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단순한 이상한 기운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호진 씨는 점점 확실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집 밖은 아직 어두웠다. 이른 새벽, 번화가도 아닌 동네는 조용함이 너무 쉽게 깊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갑자기 깼다. 누가 깨웠는지 모른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만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침대 바로 옆에서 서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몸이 먼저 알았다. 지금 침대 옆에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솟아올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들숨 끝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자신 말고 누군가 또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이 머리 위쪽에서 겹쳐졌다. 같은 박자로, 같은 속도로, 마치 자기 숨을 따라 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등골이 찬물처럼 식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서서히 눈을 떴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침대 바로 옆 바닥에 어둠이 웅크린 것 같은 형체가 있었다. 어둠의 모양이 사람 같기도 하고 물체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둠이 조금씩 호흡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가 눈을 뜬 걸 느낀 듯 그 어둠은 조금씩 자세를 바꿨다. 형체가 두 개로 갈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하나로 붙어 움직이는 이상한 실루엣.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입모양 없이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울렸다. 이제 보이죠? 그는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숨을 마시기도 내쉬기도 어려웠다. 그때 어둠이 천천히 일어서는 모양으로 변했다. 그리고 침대 발치 쪽으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지만 그 발치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이 아니라 그림자가 끌려가는 소리 없는 움직임처럼 부드러웠다. 어둠은 침대 끝에서 멈췄다. 그리고 어둠의 가장 위쪽, 얼굴이어야 할 부분이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줬다. 눈이 없는데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산 능선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왜 빠버렸어요? 산에서 만났던 뒤돌아보지 않는 여자. 그 존재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여자는 거기 있었다. 실제로 뒤돌지도 않았고 얼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림자가 침대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그림자는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상반신까지 옮겨 붙어가는 듯 했다. 그림자가 몸 위로 올라오는 느낌은 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숨을 막히게 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의 손 같은 기운이 어깨를 누르며 다시 눕히는 힘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손가락도 손바닥도 아니었다. 그저 누를 수 있는 힘만 있는 살아있는 기운. 그 기운이 그를 천천히 눕혔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침대 위 그의 몸 위에서 그림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림자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 소리가 울렸다. 그날도 이렇게 누웠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도 어린아이도 아닌 차갑고 비어있는 소리. 그 소리는 누가 말을 한다기보다 기억을 흉내내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내가 이 산을 내려왔던 그날 누가 날 봤었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거실 쪽에서 문이 혼자 열리는 소리가 스르륵 하고 울렸다. 그 어둠이 방 안전체로 퍼지는 느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집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방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려 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림자의 가장 앞부분이 그의 목 근처로 닿았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속삭임이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당신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몸 전체가 얼어붙는 느낌이 밀려왔다. 등에서, 목에서, 가슴에서 누가 차갑게 압박하는 듯한 감각. 도망칠 수도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여자가 지금 이 집에서 하는 행동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은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걸. 왜 뒤돌아 있던지, 왜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왜 집안 곳곳에 어둠이 먼저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드디어 그 여자가 죽었던 장면이 자신에게 그대로 겹쳐지려 한다는 것을. 그림자가 그의 목 위를 천천히 덮고 있을 때였다. 호진 씨는 숨이 막히는 느낌 속에서도 이상한 걸 느꼈다. 그림자가 올라오는 흐름이 사람의 손길도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뭔가 물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모양. 그리고 그 스며든 안에는 감정이 있었다. 분명히 느껴졌다. 슬픔, 원망, 그리고 보여주려는 의도. 공포만 주려는 존재가 아니었다. 의도가 있었다. 전달하고 싶은 장면.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더 깊게 들어올 것 같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슴 위로 차올랐다. 그림자 속에서 아주 낮게 몸속으로 스며들 듯 말이 흘러왔다. 그날 내 뒤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 공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변했다. 빈집이 숨을 토해내듯 공기가 한번 뒤집히는 느낌. 그때 방 한쪽 벽이 작게 툭 하고 울렸다. 마치 누군가 손이나 발을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가벼운 충격음. 하지만 그게 사람이 낸 소리라면 그 소리 뒤에는 몸의 움직임이 따라와야 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기척이 없었다.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정작 그 소리를 낸 존재는 형체 없이 움직이는 느낌. 방 안엔 산에서 봤던 그 여자, 그림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천천히 섞여 나왔다. 여자의 목소리도 아이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뒤에 있었어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머리맡 바로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크게 확실하게 들렸다. 후. 사람의 호흡 소리. 목 뒤에서.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였더라면 뒤에서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 숨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숨. 살아있는 숨.
뒤돌면 무엇이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뒤돌지 않은 이유. 그것이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있었다. 그림자는 이제 그의 양 어깨까지 차올랐다. 얼굴 아래까지 밀려온 그림자는 마치 자기를 감싸 끌어당기는 것처럼 무게를 실어 눌렀다. 그때 방 안시간이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멈춘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사라지고 바람도 사라지고 밖의 자동차 소리까지 모두 눌려버린 듯 정적 속에서 그림자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섞여 흘렀다. 그날 내가 뒤돌지 못했던 이유. 그는 숨을 멈추었다. 말이 이어졌다. 뒤에서 나를 잡았거든요. 그 순간 그의 목 뒤에서 무언가의 손 같은 기운이 갑자기 꽉 붙잡았다. 실제 손처럼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저 움켜쥘 수 있는 힘만 있는 기운이었다. 그 여자가 산에서 뒤돌지 못한 이유를 그는 자기 등 위에서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뒤에서 잡고 있고 절대 뒤돌지 못하게 하는 힘.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그날 그 죽음의 순간이 그의 몸 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림자는 더욱 진해졌다. 빛을 완전히 삼키는 어둠이 되어 천천히 그의 얼굴 아래까지 밀려왔다. 눈을 떴는데도 방 안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너무 가까워 사물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날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죽는 순간을 그대로 자신에게 겹쳐넣는 방식.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림자가 그의 폐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산에서 본 그 여자가 왜 그림자를 먼저 움직였는지. 그때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뒤의 것이 먼저 움직여서였다. 그것을 지금 그는 자기 몸 위에서 같이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뒤에 있어요. 그 말이 그의 귓가에서 직접 들렸다. 그는 절대로 뒤돌아볼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그 여자가 본 그날을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겪고 있었다. 그림자가 그의 목 위를 완전히 덮고 있던 순간이었다. 방 안은 마치 빛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처럼 완전한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울렸다. 내가 왜 뒤돌지 않았는지 알겠죠? 그 소리는 산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바로 침대 머리맡 그의 귀 위쪽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뒤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없다. 대신 움직임의 기운만 있다. 그 기운이 목 뒤에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어깨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 산에서 여자의 뒤에 붙어 있던 것. 그 여자를 절대 뒤돌지 못하게 잡았던 것. 그래서 그녀가 능선 끝에서도 그 흙길에서도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지금 자기 등 위에 올라타 있었다. 호진 씨는 몸을 떨고 싶었지만 이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에 눌린 것이 아니다. 공포에 마비된 것도 아니다. 그 존재가
그의 척추를 따라 손도 아닌 힘으로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몸과 이어져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깊게 울렸다. 그때도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그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능선, 흐릿한 흘길, 누군가가 걷는 뒤태, 뒤돌아보지 못한 여자. 그 여자의 뒤에서 어떤 긴 덩어리 같은 그림자가 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여자의 몸보다 먼저 움직였고 여자는 그 그림자를 억지로 따라 걷는 형식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끌려 걷고 있었다. 마치 그림자의 발이 먼저 앞으로 가고 여자의 몸은 인형처럼 쏠려 따라오는 모습. 그제야 그는 그녀의 죽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절벽 끝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실족사도 아니었다. 누구에게 쫓긴 것도 아니었다. 그림자가 먼저 떨어졌고 그녀는 그 그림자에게 끌려 떨어진 것이었다.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뒤에 붙은 어떤 존재가 주도한 마지막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 존재는 다시 한번 그의 몸을 앞으로 당기려는 듯 살짝 무게를 실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가 내려온 날 나한테 붙어 있던 그게 이제 당신한테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두려움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전하는 톤이었다. 그 존재는 어디론가 가야 했고 그 여자는 그 존재를 끌어안고 죽은 뒤에도 계속 뒤돌지 못한 채 그림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가 새로운 몸을 찾은 것이다. 호진 씨의 몸이 그 존재의 다음 장소가 되었다.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째서 그 여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왜 자신에게만 보였는지, 왜 집까지 따라왔는지, 왜 어둠이 미세하게 집 안 구석마다 스며들어 있었는지, 왜 산에서 이상하게 등만 보이는 형태였는지, 왜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모든 이유가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자신이 산에서 그 여자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봤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녀는 뒤따라오는 모습, 그 기묘한 장면을 똑똑히 보고 말았다. 그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 당신은 봤으니까. 그녀는 자신처럼 뒤돌지 못한 채 죽은 존재의 다음 숙주가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 위에서 그 존재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기척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다. 척추 사이로 서늘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느낌. 그 존재는 이제 완전히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와줄 수도 없었고 막아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처음 그 존재를 만난 날부터 뒤돌지 못하고 그림자에게 붙잡힌 채 죽음까지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 존재에게 붙잡힌 사람은 결코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내 뒤를 당신이 이어가요. 그 말이 방 안어둠 속에서 길게 잔향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의 척추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려는 순간 그 존재가 그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몸으로 스며들던 순간이었다.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갑거나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몸속에 공간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 그 느낌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호진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움직여 보려 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팔도, 다리도, 입도, 눈꺼풀도 마치 그 존재가 몸속 신경 하나하나를 조용히 움켜쥐며 차지해가는 느낌이었다. 움직이려는 마음은 있지만 몸은 점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가 움직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뒤돌지 않았던 그 여자가, 등을 보였던 그녀가 천천히 진짜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목소리나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 직접 돌아섰다. 그녀의 긴 머리 실루엣이 흔들리고 고개가 서서히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돌아 나왔다. 빛이 없었는데도 그녀의 얼굴이 형체 없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다. 얼굴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 지워져 가는 중이었다. 누군가 고무찰흙처럼 얼굴 부분만 움켜쥐어 뜯어내고 지운 듯한 형태. 눈도 코도 입도 확실히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지만 그 공허한 공간 안에 살아있는 기척이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뒤따라오는 발끝이 아니라 어깨와 상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하체가 끌려오는 듯한 기묘한 걸음. 그녀의 그림자는 몸보다 먼저 도착했고 몸이 나중에 그 그림자에 부터 맞춰지듯 따라갔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듯 말을 꺼냈다. 난 살려달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 말은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었다. 그냥 그날의 마지막 기억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없는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듯한 기척이 공기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 뒤에 붙어 있는 그림자를 가리키지도 못했다. 그저 그 그림자가 한 행동을 말로만 전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있던 게 절절히 절벽 끝으로 끌고 갔어요. 나는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어두운 형체 하나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분명 몸도 얼굴도 아닌데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은 있었다. 그 형체는 그녀의 허리 뒤에 완전히 붙어 있었다. 마치 한 몸처럼.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고개 비슷한 방향을 호진 씨 쪽으로 기울였다. 그녀가 뒤돌지 않은 이유. 그녀는 뒤에 붙은 그 존재에 의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녀의 뒤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 존재에게 등이 아닌
얼굴을 빼앗긴 것이었다. 그래서 뒤돌 수 없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존재의 진짜 얼굴과 자기 얼굴의 빈자리가 한 번에 드러날 테니까. 그 순간 그 존재가 호진 씨의 등을 더 세게 눌렀다. 이제는 등 전체에 그 존재의 무게가 완전히 올라탔다. 척추 하나하나가 무언가에 연결되는 느낌. 그 여자가 그에게 속삭였다. 난 내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당신도 이제 뒤돌면 나처럼 돼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말이었다. 그 존재는 사람의 뒤쪽에 붙어 천천히 얼굴을 비워내고 대신 들어앉는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자기 얼굴을 잃고 등만 남게 된다. 그 여자가 그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는 그의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그의 허리 아래에서 가슴까지 차올랐고 목 근처까지 밀려올 때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뒤에 있던 그게 당신을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찾은 것은 도움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 존재가 호진 씨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산에서 그를 먼저 본 것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 존재의 선택을 막을 수 없었던 피해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존재는 그의 몸속으로 마지막 조각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결국 어둠이 멈춘 자리마다 다시 한 사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혹시 뒤에서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인다면 조용히 떠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밤의 서사였습니다.